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후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굿 섹터와 배드 섹터에 대한 이 종목들의 흐름들 짚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살펴봐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금요일입니다.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스닥 위주로 좀 견고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할 구정, 명절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죠? 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주는 딱히 주 후반까지도 명절 앞둔, 관망세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꼭 명절 때문에 안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굳이 또 갖다 붙이자면, 그렇게 오늘,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좀 이틀 연속 이어졌죠, 그죠? 네,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11,000포인트 밑으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아무래도 요거 좀 올랐다고, 그죠?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요 밑에서 요거 좀 올랐다고, 상승폭이 한 4분의 1 정도, 그죠? 여기서 반등폭에 한 3분의 1 정도 좀 되돌리는 조정이,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의 이유를 굳이 보자면, 신규 실업성 청구수가 또 좋게 나왔어요. 미국은 일단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야 사람들이 실직자가 많아져야,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구인자가 구직자보다 많으면 어때요? 구인자들은 임금을 올려서 자꾸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직자들은 골라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용지표가 안 좋아져서 실직자가 많아지고 구직자가 많아져야 임금이 내려간다. 임금이 내려가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일단 요렇게 이 파월 의장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신규 실업 청구수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지표인데요. 나올 때마다 피곤하네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어제 신규 실업 청구수가 15,000건 감소했습니다. 19만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보험 타는 거죠. 우리나라 실직했으니까 고용보험 줘. 이게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자 청구수입니다.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직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니까 시장이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지표가 좋아도 고용만큼은 일단 시장이 좀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크게 나쁘게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용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고용은 계속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 실업자 한 명당 몇 개 일자리가 있냐면 1.8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대기업들 어제 같은 경우 MS나 애플 빼고는 애플은 감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테크주들 거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어제 MS 한 10,000명 정도 해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러한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해고가 있지만 서비스직에 고용이 계속 창출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는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임금 자체는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이번 주에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임금 안정화로 반등을 하고 어떤 날은 고용이 좋아서 떨어지고, 그죠?
일단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 미국 시장 지표들은 나쁘지 않다. 악재는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좀 재미있는 흐름들은 일단 연준 의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을 또 이어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 하락에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블러드 세이트 정말 입을 틀어막고 싶은 장관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또 악재가 나왔고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페드 연준 부의장이 또 이 시장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일단은 둔감해질 때는 됐어요. 그죠? 뭔가 이 팩트 폭격이 아니라 계속 이 시장의 좀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 뭐예요? 연준이 말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내가 줄 생각 없으니까 너도 기대하지 마. 김치국 없어? 떡 먹을 생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기대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만 잘해주면 어때요? 지수 반등폭이 확 커지겠죠. 그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는 거랑 100번 못하는 거랑 한 번 잘하는 거랑 임팩트가 굉장히 틀리단 말입니다. 지금 100번 못하는 구간이죠. 그죠?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이 악재로 봤을 때는 점점 둔감해질 것이고 어느 순간 트리거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 금리 결정이 있죠. 그죠? 여기서 파월이 조금만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해준다. 너무 그동안 시장을 혼냈잖아요. 그죠? 조금만 유화적인 제스처만 취해줘도 아마 다스닥이 한 3, 4% 이상 급등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대치가 낮으면 굉장히 반등폭도 큽니다. 반대잖아요. 그죠? 기대치가 높으면 낙폭도 크듯이 지금은 시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측면에서 2월 FOMC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명절 이후에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시도식은 오늘도 계속 연결고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지만 넷플릭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나라도 시간의 거래가 있듯이 미국도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넷플릭스가 7%에서 급등했어요. 우리나라 오늘 OTT 종목도 아직은 재미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또 부빌 언덕이 되겠죠. 그렇죠? 넷플릭스 구독자가 770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약간 월가 예상치보다 좀 낮았지만 구독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OTT 쪽이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가 늘어났다? 이러한 그런 광고 예금제든 뭐든 일단 구독자 캐파 갖춰주면 할 수 있는 바운드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주식들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굿 섹터와 배드 섹터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섹터들이 좋았나요? 네, 오늘은 일단은 업황이 좀 딱히 오르는 업황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굿 섹터는 좀 OTT를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뭐 올라가는 게 없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특징이 뭐냐면 종목들이 업종이 딱 테마가 치는 게 아니라 1등만 가는 장세. 그러니까 1등주, 2등주, 3등주. 로봇도 OTT에서는 코퍼스 코리아.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21선에서 계속 양봉이 밀집한. 저는 21선은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양봉이 몰려다니는 종목 좋아합니다. 그죠? 양봉이 몰려다니는 건 뭐예요? 시가 밑으로 안 빠진다는 겁니다. 시가 밑으로 안 빠진다는 것은 지수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종목이 계속 양봉이면 그건 딱히 좋지 않아요. 시장이 양봉인데 뭐 종목이 양봉이겠니? 근데 이번 주 장이 좋았나요? 지난주 좋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종목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더니 결국은 치네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대비 주가가 30% 이상 벌써 주가가 올라와 있는 코퍼스 코리아. OTT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OTT 재송출, 말 그대로 자막 씌우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리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코퍼스 코리아가 신고가 이렇게 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에서도 오늘 보시면 유로메카 콕 집어 하나씩
뉴로메카가 오늘 한 14% 정도 급등해주고 있고요. 챗 GPT, 챗봇 관련해서는 오늘 호난 테크놀로지. 제가 다른 종목을 안 보여드리는 게 종목이 하나씩만 가요. 이렇게 한 15% 정도 가는 종목이 각 섹터별로 하나씩만 있습니다. 하나씩. OTT에서 코퍼스, 로봇에서 뉴로메카, 그리고 챗 GPT에서 호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대장주만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래서 딱히 뭐 가는 섹터 이번 주 내내 뭐 로봇은 좋았지만 로봇도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종목이 하나만 좋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이거 뭐 15%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죠? 다 같이 좋아질 섹터는 일단 저는 OTT 섹터를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엔터준 말씀드렸고 뭐 게임주도 말씀드리고 이 주초에는 또 우리 알츠라를 포함한 알츠라도 계속 가지고 그죠?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 로블록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급등을 하면 이렇게 메타버스 그죠? 넷플릭스는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어요. 아직 본장에서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오늘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죠. 제로 노출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 상승할 거니까요, 그죠?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OTT 관련주들은 오늘 슬슬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 추세도 좋습니다. CJ ENM 정말 안 갔던 종목인데요, 그죠? CJ ENM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끄집어 당겨주고 있어요. 바닥에서. 기관에서 보이시죠, 그죠? 약 한 2달 연속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OTT 티빙이죠. CJ ENM 이렇게 안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작사 중에서는 뭐 왕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1선 터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먼저 올라왔다가 다시 대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종가 기준에서는 20% 돌파 가능성도 있다. 대장주는 뭐 시총이 큰 종목, IT 하면 그냥 삼성전자 하듯이 뭐 탄력이 아니라 이 종목을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표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고 IT 부품주를 매매하듯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고 후발주들, 시총 작은 종목들, 탄력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21선 돌파한다? 관련주 충분히 볼만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1선 돌파 시도 괜찮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는 가장 좀 친숙한 종목 영화 배급사도 같이 하고 있는 뉴도 오늘 괜찮은 모습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아시죠? 키스트 드디어 10,000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연초 제가 계속 연속 방송 우리 서울공개TV 방송 시작하자마자 9,000원 가격대에서 매수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 달 안 돼서 네, 10,000원 쓱 치고 올라갑니다.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업황 정리를 해드리고 배드 섹터는 일단은 없다. 오늘 뭐 굳이 다른 종목들 나쁘다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배드 섹터는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굿섹터, 오늘의 굿섹터는 OTT 관련주였습니다. 이 관련주의 흐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 다시 한번 또 9,000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 또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지금 오늘 10,000원 돌파가 나오면 이제 다시는 10,000원 밑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밑 가격대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올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좀 보기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 계속 나와줄 거고 또 특히나 이 종목이 작년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손때를 안 탄 종목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들 손때를 안 탔다. 시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주봉입니다. 3년 주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계속 2만 원에서 10,000원 가격대에서 계속 박스만 왔다 갔다 2년 내내 코로나 때
유동성 랠리로 지수가 그렇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계속 갇혀 있었죠. 그리고 올해 어때요? 이제 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는 게 주가가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가가 왜 작년 코로나 때 이 다른 종목 다 갈 때 왜 못 갔냐면 종목이 뭐 하는 업체예요? 이 엔터테인먼트 배우들 기획사고요. 얘네들은 이제 아이돌 이런 가수들이 아니라 배우, 뭐 우도환, 유해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소속사 배우들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선화 이런 배우들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은 일단 배우 매니지먼트는 돈이 별로 안 남아요. 배우 매니지먼트는 영업이익이 막 높은 섹터는 아닙니다. 특히나 대배우들은 거의 다 1인 기획사를 갖고 있죠. 그죠? 1인 기획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 매니지먼트로는 성장성을 좀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일단 드라마 제작 이쪽에 이 상당한 좀 모멘텀을 올해 코텐을 보여줄 겁니다.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왜 못 갔던 이유는 드라마를 한 게 없어요. 제작사가 드라마를 안 만들면 뭐 합니까, 그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제품을 안 찍어내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얘가 이 키스트 2022년에 드라마 하나 냈습니다. 드라마 하나가 뭐냐면 제목도 한 사람만이에요. 참 이름 따라간다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만 드라마가 JTBC에서 방영했는데 시청률도 2%밖에 안 나왔어요.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가 이제 재작년에 못했던 거를 올해 그냥 몰아서 작품들 편성을 기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작년 여름부터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드라마 제작비 400억에서 500억 정도, VFX 기술만 100억 정도 투자한 별들에게 물어봐 이민호, 공효진 주연의 텐트폴 대작이 올해 여름쯤에 방영이 아마 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채널은 아마 티빙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송중기 배우와 함께 가장 이 티켓 타워가 높은 이민호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경우는 서숙형 작가 아시죠? 질투의 파스타라는 로코 대가죠. 그 작가가 한 5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에요. 5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고 이러한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신작 라인업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트리거, n분의 1은 비밀로, 빅마벨,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드라마 라인업을 연초에 공개해주는 흐름들 굉장히 좋다. 이게 주주 친화적인 거예요. 배당 몇 푼 더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시장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IR, 기업 홍보,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뭐예요? 홍보를 안 하면 제품이 팔립니까? 그죠? 기업 활동도 이런 겁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다 계속 알려야 되거든요. 잘 만들었습니다. 사주세요. 좋은 제품입니다. 계속 세일즈를 해야죠. 광고를 해야죠. 그죠? 광고가 IR, 기업 주가 광고가 IR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자료를 내주는 것 자체도 일단 이제 좀 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년에 기업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부부의 세계 모한일 감독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김성윤 감독 이렇게 정말 PD 중에서도 스타 감독들이 있잖아요. 작가에서도 스타 작가들이 있지만 PD 어벤져스가 스튜디오 플로우라는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스튜디오 플로우를 키스트가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플로우의 모멘텀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키스트만 얘기고 스튜디오 플로우 얘기는 일단 플러스 알파 얘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측면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일단 1만 원 가격대 돌파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12월 9일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12월 9일 보시면
기관 애들이 여기 기관 투자들 12월 9일이면 주가도 가격대가 어때요? 9,000원, 8,000원대, 12월 9일 9,3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스타트죠. 20만 주 12월 9일 시작해서 계속 사죠. 투신, 사모펀드 두 개가 양날개, 왼쪽, 오른쪽 날개로 매수를 계속해주면서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안 산 날이 하루, 1월 6일 금2에서 얘네들은 금융투자애들은 단타쟁이들이거든요. 금2에서 안 산 것 빼고는 기관이 하루도 안 산 날이 없습니다.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려왔죠. 그죠? 근데 기관은 수익 났나요? 한 달 동안 샀는데 기관이 매수한 가격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기관이 이렇게 한 달 샀는데 주가는 아마 이제 수익 오늘 수익 났겠죠. 그죠? 이 오늘 박스권 가격 박스를 오늘 돌파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수익 구간이겠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요거 한 2% 먹으려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샀겠습니까? 2, 3% 먹으려고? 그렇지 않지. 그럴 리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갭상승은 일단 뭐 넷플릭스 때문에 대부분 썼다라고 보지만 이게 그대로 주저앉아서 9,000원대로 다시 가지 않는다. 오늘 일단 종가 기준에서 1,500원, 11,000원 이렇게 밑꼬리 양봉으로 올라가 준다면 오늘 캔들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양봉으로 올라가 준다면 제가 봤을 때 다시는 10,000원 밑으로는 올해는 안 내려온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마지막 찬스 9,000원에 못 사셨더라도 지금 10,000원 가격대 초반에서는 또는 10,000원, 9,000원, 9,990원 이런 가격대에서는 오늘 잡아두시면 오늘 연초에 뭐 분명히 아마 좋은 수익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일단 OTT 다른 종목들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뭐 키스트를 제가 최선호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연초에 이 업황이 불어준다면 지금 OTT는 대장주가 없거든요. 또 특히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로봇 단위 누굴까? 로봇주들 어제부터 계속 과열 징후가 나오거든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아주 좋다라고 제가 이제 로봇주들은 말씀 못 드린다 그랬죠. 그죠? 아침에 시세가 굉장히 빠르고 윗꼬리가 한 30분 올라가다가 5시간 빠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종목들이 순환매는 도는데 종목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는 흐름들 좋지 않다. 그러면 로봇이 이어달리기죠. 순환매라는 것은 이어달리기입니다. 대장 업종이 바턴을 어느 쪽으로 주느냐. 바턴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바턴을 떨어뜨리는 건 순환매가 끝납니다. 장이 닭살나면 순환매고 뭐가 없어요. 바턴을 떨어뜨리는 거죠. 경기는 끝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는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장이 나쁘진 않죠. 그러면 다음 바턴을 이어받을 업종, 계속 OTT, 컨텐츠, 또 메타버스, 엔터, 게임, 이렇게 계속 성장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 잔뜩 갖고 계신 분들 많죠. 그죠?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 2차 전지주가 꽤 오래 시장을 중심을 받쳐줬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언제 가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다음 바텀도 2차 전지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쉬게 두세요. 2, 3년 너무 수고했죠. 2차 전지주들. 그죠? 그래서 조금 2차 전지주들 쉬게 두시고 이렇게 계속 성장 섹터들 오히려 어린 시즌이지만 실적이 안 좋은 섹터 괜찮아요. 왜? 이번 1분기는 실적 좋은 섹터 없어요. 그죠? 어차피 도친 개찐입니다. 차라리 성장주로 포커스를 연초에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키스트였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리뷰할 종목 무려 3종목이나 있습니다. 이 맥스트와 뉴로메카, 실리콘2에 대한 리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뉴로메카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부분들은 협동 로봇에다 이제 공장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어떤 시스템을 장착하는 어떤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이제 제시를 했던 시기가 현재 그 10일 날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고가까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무려 50%의 상승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제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은 기본이 5일선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기법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은 5일마다 또는 5일선 현재 지지받고 계속 가는 패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석임수의 운봉을 피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으로 물론 이제 비중 축소 확대를 좀 해야겠지만은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5일 주기 패턴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추세가 돌려놓은 가운데 추세 반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상승과 조정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가에서 빠지는 저점만에서도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이런 것 기법을 아신 분들은 이게 추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고 매매 기법을 알고 대응하면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닥에서 잡는 방법 두 가지 매매 기법 중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자 22선 돌파는 새로운 시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출발 캔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상승 삿바 십자 도직 나오고 나서 견조한 상승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출발이 됐으면은 5일선 매매가 정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부분들이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매매 기법, 그다음에 숨어 있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노란톡에서도 선행학습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황이고 또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의 신세계, 주린이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노란톡 꼭 입장을 좀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부분들은 자, 두 번째 부분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자, 22선 돌파를 했을 때, 이게 5일선이 외바닥으로 올라갔죠. 상승 삿바 십자 도직 나오고, 이거는 행보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급등을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5일 주기 사이클, 그렇죠? 단기 고점이고, 조정을 보이고 5일 주기 다시 한번 가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대응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맥스는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적 가치, 이거는 메타버스 쪽에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바닥을 잡는 방법, 그다음에 중간에 추세 매매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일정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어떤 원리적인 흐름에서 하기 때문에 주린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 그다음에 매매 기법, 그다음에 추세 매매 이런 거에 대한 몇 가지 법칙을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2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2는 1월 3일 날 첫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커머스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추세 이탈이 됐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에 지지한 것이 아니라 2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이탈이 됐는데 이게 반등이 되려면은 언제 추세 이탈이 이제 급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되냐면은 현재 행보도 국면이 있죠. 바닥 다지고 행보 국면. 이 행보 국면은 보통 급락이 되면은 중기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로 올라온 것은 중기 추세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이제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하다가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고점에서 보면은 딱 이날 고점까지 얼마일까요? 현재 재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20일입니다. 제가 20일 주기 사이클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그 패턴 이런 것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리콘2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사파 10저도 나오면 어떻게 며칠을 지켜보라고요? 5일을 지켜보라겠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리콘2가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리콘2가 급등한 바닥에서 탈출하는 급등하는 매매 기법 궁금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뭐 전체 표를 준비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20일선의 우향한 가운데 5일선이 쌍바닥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언제 이제 탈출을 하느냐? 그러면은 추세 이탈이나 고점부터 한 달 정도, 한 달의 어떤 하락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의 바닥을 찍었지만은 기간 조정이 계속 이제 끝납니다. 그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느냐? 20일 전후에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면은 이거 몇 월 며칠 날 급등해. 이렇게 달력의 날짜까지 표시해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선행적 예측을 자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임상현 전문가가 아니라 현재 뭐 애원가 수준 뭐 그렇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인트라다무스라는 뭐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트라다무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 3종목 살펴봤고요.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JST나입니다. 네, JST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JST나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현재 두바이 방문을 했을 때 중소기업하고 같이 방문했던 네. 이제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군요.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JST나는 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로만손입니다.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 사명을 바꿨습니다. 로만손의 이제 손목시계에서 주얼리 핸드백으로 할 수 있는 JST나라고 바뀌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K 한류 열풍의 어떤 흐름에 뭐 동조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급등했는데 자 상한가 급등은 단기 고점을 잡는데 그때 이제 특징적으로 추천하면 이거 괜찮다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소개를 하지 않고 이제 지금 뒤늦게 항시 일주일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뒤늦게 좀 소개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로만손의 기업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좀 오래된 적이 있는데 그때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습니다. NLS 그 대표단 방문했을 때. 그래서 인상이 참 남는데요. 아무튼 자, JST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ST나는 단기 고점에서 음봉이 5개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후에 양십자 도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펼쳐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횡보 뒤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 돌파 안착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3파동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시청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동에서는 로만손 시계가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국내 JST나의 어떤 그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의 어떤 틈새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모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주얼리와 핸드백을 담당하는 국산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두바이 윤 대통령 방문 소식 속에서 중소기업으로 함께 갔던 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JST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오늘의 2위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으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오늘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 하면은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리콘2를 이제 소개를 했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이커머스 기업이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은 화장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현재 그 이제 레깅스의 열풍 이제 분 거 아시죠? 스포츠 의류하고 현재 외출복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열풍의 주역의 어떤 부분들이 현재 브랜드 부분들이 잭스믹스가 바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열풍을 좀 불고 있고요. 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웨어 신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재 희화의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로드아 마케팅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을 또 서두르고 좀 있는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라든가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쪽에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리콘2가 떴던 그런 개념 왜 했느냐 이커머스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도 이커머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죠. 급등을 좀 했는데 급등하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단기 추세에서는 5일마다 상승했던 트렌드가 나올 거고 중기 추세에서는 20일마다 한번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시 버스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음 버스,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는 일주일 후의 정거장, 중기는 한 달 후의 정거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저점에서 20일이 되면은 언제입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죠. 그러죠? 그러면은 현재 매수라는 것은 항시 단기 조정 5일이 돼야 됩니다. 가격 조정 5일이든 기간 조정 5일이든. 그래야지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고점 대비 오늘이 5일째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 조정이 뭡니까? 5일 이내 또는 5일째 2차 상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주식 아카데미에서 원포인트 특강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시 종목은 선행학습, 준비, 그다음에 매매 기법 이걸 딱 조합하고 나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고 싸우는 한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망의 1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네, 위즈빅 스튜디오 오늘의 1위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자, 위즈빅 스튜디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떠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런 것들 추격 매수보다는 네. 새로운 올라갈 종목군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위즈빅 스튜디오가 왜 괜찮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즈빅 스튜디오는 CG라든가 현재 VFX 시각 특수 효과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은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건데 주요 종속 기업으로서는 네모네임, 그다음에 MP, 그다음에 이런 종목 이런 어떤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주주가 누구냐?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컴투버스와 했던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이제 이 가상화폐 발행도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의 컨텐츠하고 연결되는 수십 개를 완성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의 어떤 가치가 다른 어떤 단순한 컨텐츠 제공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기업이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조점에서 보면은 중기는 언제 기다리라고요? 언제? 석 달 후에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크게 뜨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떴죠. 그리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보였고요. 이제 기간 조정을 보였죠. 최근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또 60이 되기 마지막 전에 현재 마지막 전에 하나의 특유의 팁이 나옵니다. 특유의 흔적을 남기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에 뭐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순간에 탄생 파동을 보이고 오늘 뭐가 나타났죠? 상승사파 출발 캔들 보이고 나 간다 하고 표시를 남겨두고 돼 있습니다. 한번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1위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이어가기 전에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시젠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네요. 시젠, 이 매수 가격은 43,3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시즌 현재 43,3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현재 처음에 코로나 관련돼 됐을 때 진단 키트가 상당히 네. 인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RT-PCR 방법으로 직접 이렇게 검사를 하면 보내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랬었죠. 그게 매출 이익인데 그게 너무 늦다 해가지고 즉석 진단 자가 키트가 진단 키트. 네. 신속 진단 항원 키트가 네. 하면서 유행에 좀 뒤처졌어요. 그래서 지루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서서히 다시 한번 바이오 바람이 좀 불 수도 있고요. 또 DNA 쪽 유전자 치료제 쪽이 대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3,300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저점이 보시면 단기적으로 볼게요. 49,000원에서 현재 25,0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번 보면은 16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2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그래서 100%가 3번 급등하듯이 반토막이 3번 났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바닥에 온바닥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 고점에서 급락을 하고요. 절반까지 회복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쌍바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바닥권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5,000에서 다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35,000원 정도가 되면은 매도를 좀 했다가 다시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매도를 하면 좀 아쉽잖아요. 비중 축소를 했다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즌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35,000원권에서 좀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기를 권유해 주셨네요. 다음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5115님께서 보내주신 임탑스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 가격은 3만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임탑스 현재 29,550원, 거의 뭐 매수가 가격 근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품 관련된 부분들을 회사인데요. IT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 뭐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이 답답한 흐름들이 언제 이제 돌파를 좀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차트로 이제 보면은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인탑스가 그동안 많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근데 이거는 거의 한 쌍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높아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쌍봉에서 보면은 쌍봉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파동이죠. 이제 이 파동의 중심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를 보인다는 것은 장이 안 좋은 가운데 물론 뭐 다른 종목보다 뭐 비슷하게 빠졌지만은 계속 버티면서 신성장 동력 또는 여러 가지 신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한번 도전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런 장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1년을 주기로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현재 상승과 조정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이제 터닝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움직임들이 없지만은 조만간 터닝을 좀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일봉에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삼각 수렴형 형태가 주어졌죠.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추세 이탈이나 추세 급등이 되면은 진바닥이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삼각 수렴형, 그 다음에 박스권 이게 정상입니다. 급등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삼각 수렴형 박스권이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펀더멘털 없는 것은 추세 이탈이 되면은 온바닥까지 내려온 것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횡보 추세의 박스권 이게 가장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제 이제 돌파를 좀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거의 돌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흐름인데 다시 한번 내려와야겠죠. 근데 안 내리고 버틴다 하면은 여기가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튀어주는데 만약에 튀어주면 어디까지 좀 튀어주느냐? 바로 기존 파동이 만들어진 부분의 이제 종수배. 의 어떤 흐름까지 좀 주어질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3만 원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까지 뭐 갈 수 있을 것인지 보려면은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한 33%만 잡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36,000원 좀 잡고 지금은 매수가에서 살짝 물렸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약간 지켜보시면은 완만하게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시간이 당장 뭐 며칠 내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업황이 회복되고 상반기에 어떤 장이 좋으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36,000원 가지고 마디매매 목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탑스에 대한 종목 고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상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해 주셔야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